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사실 안 맞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살해총기를 이용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인 건데, 그래서 보면은 쇠파이프 잘라가지고 하고 뒤에 이제 때릴 수 있는 것만 공이 만들어 놓으면 총이 발사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사제총기를 어딘가에서 보고 만들어 놓고 총알은 산탄 총알을 어디서 구매했겠죠.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제2, 제3의 모의 범죄, 모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사제총기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죠. 사제총기로 이슈화된 게 이제 일본 전 총리가 사실 사제총기에서 사망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사실 안 맞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사제총기를 이용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인 건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죠. 뭐냐면 언론에서 이걸 너무 자세히 말을 하면 또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총에 어떻게 발사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되게 간단한 원리로 총알이 발사가 돼요. 이제 가스총, 우리가 호신용품 중에 이제 가스총도 그렇고 분사기도 그렇고 뒤에만 탁 때리면 화약이 터지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쇠파이프 잘라가지고 하고 뒤에 이제 때릴 수 있는 것만 공이 만들어 놓으면 총이 발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건에서 총알이 산탄총이었나요? 산탄총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엽총에다가 넣어서 쇠고슬이 퍼지면서 나가서 이제 우리가 멧돼지 같은 거 잡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엽총에다가 쓰는 용이 산탄총인데 대부분이. 그러면 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사제총기를 어딘가에서 보고 만들어 놓고 총알은 산탄 총알을 어디서 구매했겠죠. 구매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사이트를 다 보다 보면 사실은 범죄자를 만드는 것 채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총알을 만들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제2, 제3의 모의 범죄, 모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원래 화재 총기를 만들어도 안 되고 휴대하고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엽총이나 공기총 같은 이제 사냥용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주고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죠. 근데 엽총이나 공기총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다 맡겨놨다가 어떤 사냥철에만 내가 받아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가된 지역에서만, 예를 들어서 멧돼지 사냥한다든지 꽁 사냥한다든지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관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제총은 누가 만든지 모르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이라 해가지고 총포 도검류, 총이든 몇 센치 이상의 칼, 이런 것들은 신고하세요 라고 하죠. 그 제가 알기로는 불법 총기 및 도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 볼까라는 거죠. 사제총기 단속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2020년부터 24년 동안에 5년 동안 불법 무기 단속 중에서 사제총기는 단 0건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비슷한 게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에어소프트건, 비비탄을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고슬 넣어서 안에 스프링을 개조하고 뭐 해가지고 세게 만들어가지고 유리창을 뚫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에 칼라를 끼지 않으면은 실제 총과 비슷하니까는 앞에다가는 색깔을 넣어야지만이 구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안에 개조를 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누가 할 건데? 저도 에어소프트건 교육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규정에 맞춰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안에 부품 한두 개 바꾸면 파워가 세져요. 결국은 그게 불법 무기거든, 그것 또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지총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찾아내기 쉽지 않죠.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얘기하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지금 신고하고 반납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재미삼아 만들었다 갖고 있던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갖다 놓고 오겠죠. 불법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해서 문제는 100% 생기겠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경찰서 허가용이냐 아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호신용 보험 좀 빌려주세요. 왜요? 자기 뭐 하는데 쓰려고요.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저만 사용할 수 있게 허가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만 사용해야 돼요. 또 사용하는 것도 정당해야 돼요. 그냥 아무한테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예방을 하기가 힘들죠. 너무 그런 우리가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만 켜도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면 경찰이 조사하다 보면 뭐 검색을 해봤다더라 라고 되잖아요. 결국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검색한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감독님 약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했던 거 호신용품을 치면 지금도 너클이 나오던데 했잖아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든 뭘 사게 되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거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치면 그냥 오잖아요. 누가 산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범죄에 사용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시스템은 생기지 않아야 할 일들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생기니까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같이 이제 사지총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예요. 뭐 지금 그 아들을 살해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차량에서도 뭐 총기가 발견됐고 뭐 집에 갔더니 뭐 폭발물을 만들어 놨다 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이 이 사람만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아직 실행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을 테니 다 경찰서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해야죠. 불법 무기에 대해서 어디서 구매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묻지 않을 테니까 갖고 있으면 다 자진 신고하세요. 라고 해서 회수를 해야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50%는 자진 신고하고 갖다 주지 않을까. 왜? 만약에 불법 무기를 갖고 있다가 하게 되면 죄가 엄합니다. 라고 하면 재미삼아서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반납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구매했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물어본다 그러면 더 숨기겠죠. 제가 볼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갖고 와라 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불법 무기 회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